안녕하세요.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와 타목시펜 복용을 거부하고 대체의학 등 자연치유로 다시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가고 있는 내 몸살림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한 9개월 만인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제가 밤 10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대체의학을 수강하고 또 과학회사에서 암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배우고 이렇게 암 관련 책들도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해 왔어요. 또 이제 주변에 유방암 수술 후 15년 이상씩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신 선배 환우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분들의 생활 방식과 드시는 음식, 또 그분들만의 건강 비결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공통점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어,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제가 사실은 두 어버이가 암이셨어요. 한 분은 저희 친정 아버지, 또 다른 한 분은 저희 시어머니세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신데, 사실 두 분께서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실 때 가족으로서 이렇게 슬프고 걱정되는 마음은 너무 컸는데, 그게 나에게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유방암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제가 암에 걸릴 거라는 건 눈꽃만큼도 이렇게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딱 이렇게 암에 걸리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내일이 되고 나서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공포감, 그리고 남겨진 저의 어린 아들 걱정이 이렇게 현실로 와 닿더라고요. 저는 왼쪽에 암 혹이 2개였는데 다행히 크기가 작아서 유방암 초기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저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주변에 이제 암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서, 암은 초기고 중기고 말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암에 걸리면 앞으로 계속 암에 잘 걸리는 몸이 되었다라는 걸 특히 저희 시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방면으로 암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낳은 이제 아들이 이제 5살인데, 그 꼬맹이가 혹시라도 엄마 없이 자라게 된다면 얼마나 외롭고 좀 서럽고 이렇게 든든한 사랑받을 곳도 없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 마음이 튼튼히 자랄 때까지는 곁에 있어줘야겠다, 그런 각오로 지금까지 열심히 암에 관해서 공부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암 공부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하고 나서 유튜브를 통해 저와 같은 유방암 환우분들께 제가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서 생각보다 빨리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 충격적인 일이라는 게 뭐냐면, 저한테 위로 12살 차이 나는 친언니가 있어요. 근데 저희 언니가 최근에 유방암이 발견이 돼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지난 12월 16일에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언니는 동네 유방외과에서 만무통 조직 검사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삼성병원으로 바로 전원해서, 그러니까 저랑 함께 가서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그 유방 촬영술도 다시 받았고, MRI, 뼈 스캔, CT 촬영, 그다음에 림프 조직 검사라고 이렇게 바늘로 겨드랑이 찔러가지고 조직을 좀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까지 다 받고, 결과가 나왔는데 언니는 겨드랑이 림프까지 전이가 된 상태라서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항암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몰라도 저는 이렇게 암 공부하면서 항암이나 이 방사선 치료가 최선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다 보니 항암을 어떻게 피하나 그게 제일 고민이고 걱정이었는데, 항암 치료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이 받는 이 동위원소 검사에서 겨드랑이 암이 안 보인다고 나와서 다행히 수술을 먼저 하게 된 거예요. 언니랑 저는 수술 후에 항암 하자고 하면 받지 않을 예정이었기에 수술을 먼저 하게 된 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술할 때 보통 감시림프절을 몇 개 떼서 전이가 있나 없나 검사를 하는데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6개를 떼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렇게 겨드랑이 곽충술은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퇴원하고 이렇게 며칠 안 돼서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겨드랑이 림프절 6개 중에 3개에서 미세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 겨드랑이 곽청술 수술을 다시 하자고,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도 몇 개 떼서 검사해보자고 연락이 왔대요. 저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검사를 어떻게 했길래 사람을 2번씩 수술을 시키냐고 이게 막 화가 났는데, 저희 언니는 본인이다 보니 얼마나 이렇게 놀라고 무서웠겠어요. 또 사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더 침착해져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언니에게 곽청술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6개 중에 3개만 암이 있었다는 건 유방과 가장 가까운 쪽 림프절 3개의 암이 간 거고, 그 뒤에 있는 림프절까지는 암이 안 간 거니까 곽청술 받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곽청술이라는 게 혹시 모르니까 예방적 차원으로 다 없애자는 수술이잖아요.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 수술로 유방에 있는 암은 다 없앴는데 후 항암하자는 케이스예요. 검사에는 안 나왔지만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암을 없애자는 예방 차원으로 하자는 거죠. 제가 만나본 선배 유방암 환우분들이 모두 팔에 이 압박타이즈를 차고 계셨는데, 팔을 사용하시면 금방 이렇게 붓고 불편해져서 이렇게 평생 조심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곽청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은 후에 환자가 이렇게 평생 안고 가는 후유증이나 환자의 이 삶의 질은 병원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수술해버리고 항암해버리고,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초기 장뇨에 이게 고혈압까지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렇게 퇴원하고 나서 가슴 수술한 부위가 이렇게 아물지 않고 벌어져서 언니가 고통받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뭐 그러던지 말던지 빨리 수술하자고 수술 날짜를 1월 5일로 바로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사람한테 참 정말 환자 몸 상태나 체력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언니는 암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못한 상태다 보니 이 항암이나 곽청술을 받기는 싫지만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듣고는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 받겠다고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빨리 다시 시작하게 된 게, 전에는 좀 부끄럽고 민망해서 이렇게 가족들한테 제가 유튜브 한다는 이야기를 못했는데, 우리 언니를 살려야겠다는 각오로 제가 언니가 제 유튜브 보고 암 공부도 하고 식생활 습관도 바꿔서 이렇게 자매로서 우리가 자라면서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런 뭐 우애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서로에 대한 그런 보살핌 같은 걸 이렇게 오래오래 제 수명 살면서 함께 나누길 바라는 마음에서 언니가 제 유튜브 보고 암 공부하도록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앞으로 그래서 암 관련 책들을 이렇게 제가 소개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내용들 말씀드리고, 또 이제 15년 이상씩 전이 재발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계신 그 선배 유방암 환우님들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니한테 이 림프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림프절이 우리 몸을 지키는 성인데, 이 성이 3군데 함락당했다고 해서 나머지 성들까지 다 없애면 이후에 암이 다시 생길 경우 암과 싸울 성이 모두 없어져 가지고 암이 더 빨리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라고
언니가 곽청술이나 항암 뭐 이런 약물 치료를 다 받으면 이후에 암이 다시 안 생길 것 같냐고. 그리고 곽청술이나 항암 약물 치료를 안 받았다고 해서 암이 다시 생길 것 같냐고.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니가 식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암은 치료를 받아도 다시 생길 거고, 또 식생활 습관을 철저히 바꾸면 나머지 치료를 안 받아도 언니는 전이 재발 없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언니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듣더니 자기가 처음에 조직검사 받았던 그 동네 의사 선생님께 뭐 서류 띄우러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수술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도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셨대요. 그 감시 림프절이라고 유방에 가장 가깝게 있는 곳 3개만 있는 거고, 나머지 3개는 없었다는 건 그 뒤로는 안 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언니는 제가 의사 선생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제 말이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는지 수술 안 받을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언니가 다시 삼성병원 그 언니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언니는 또다시 수술을 받겠다고 할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처음 암 진단 받고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계속 불안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자연치유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도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 병원에서 하란 대로 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이 엄청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우리 언니는 지금 현재 오죽하겠어요. 수술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암에 대해서 아직 알지도 못하고, 게다가 이제 사기라고 병원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항암에 곽청술에 뭐 약물 치료까지 안 받으면 큰일 난다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언니는 더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희 언니가 사실 이렇게 저희 집에서 장녀다 보니까 책임감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가족 중에 저한테만 연락을 해서 유방암인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언니까지 유방암이라고 하면 엄마가 어떻겠냐고 이렇게 엄마 걱정을 하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는 중에 이렇게 가슴이 메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울부짖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나보고 도대체 어떡하라고 진짜 이런 시련들을 주시냐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 언니가 앞으로 어떤 고통들을 이렇게 겪을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일지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먼저 겪어서 아니까 언니 마음이 지금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는 엄마한테 뭐 아프다고 이렇게 투정도 이렇게 부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언니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언니는 또 저랑 성격이 너무 다른데 그 유방암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처럼 좀 그렇게 심각하지를 않다고 해야 되나? 먹는 거, 생활 습관, 뭐 바꿔야 될 생활 환경 그런 것들에 그게 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실 암은 공부해야 사는 건데, 그래서 사실 저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나서 영상을 올리자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공부라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저희 신랑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병은 내가 알아야 산다 라고 항상 말을 해요. 의사들도 암에 왜 걸리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데, 단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인식으로 내 몸과 건강을 모두 맡겨버린다는 건,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내 전 재산 맡겨놓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산이 잘 유지되고 불려지길 바라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재테크 전문가가 내가 맡긴 돈을 몽땅 날리고 나서 자기는 규정대로 투자했을 뿐이고 법에 어긋난 행동은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런다면, 근데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도 재테크 지식을 갖춰야 규정대로 이 사람이 진짜 했는지 법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정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걸린 병도 이게 어떤 병인지, 어떻게 해서 걸리는지,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는지 나 스스로가 이렇게 공부해야 나중에 어떤 결과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덜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암 공부를 해 가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암환우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암 공부해서 다 같이 다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암 치유 방법이 다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공통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방암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셨던 분들은 공통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들께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유튜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이고, 네, 다음번에는 제가 암 관련해서 도움받았던 책을 제가 들고 와서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좋아졌는지 그런 것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너무 반갑고요. 역시 많이 떨리네요. 네, 아무튼 반갑고, 네, 여러분 건강 잘 지키면서 우리 이 겨울 잘 이겨내봐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